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중증 환자분들을 위한 자가치료 셀프 마사지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명 속죄라고 부르는데요. 뭐야? 속죄가 있었어? 나한테는 속죄 얘기가 없었는데 깜짝 놀라시는 분들, 다들 학창시절에 속죄라고 하면 진절머리를 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모를 노파심에 집에 가서 속죄를 해오라고 하는 질환은 전체 환자분들 중에 극히 일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환자분의 몸에 맞춰서 1대1로 바이아를 제작해서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암 환자분, 자가 면역질환, 간경화, 비형간염,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환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바이알 처방을 받은 분들은 집에서 자가치료, 셀프 마사지 속죄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속죄를 얼마나 잘 해주시는지가 치료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셀프 마사지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치료를 속죄라고 부르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속죄를 해줘야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수업 시간 중에 공부하고 이해한 것만 가지고 부족할까봐 걱정이 될 때, 좀 더 완벽하게 속죄하는 것이 필요할 때, 스스로 문제풀이나 연습, 추가 공부가 필요한데 진도를 나가야 될 때, 그럴 때 속죄를 내주고는 합니다. 맞죠? 명쾌한 한의원에서 속죄를 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항목에 대한 치료인데 명쾌한 한의원에서는 단 한 번 혹은 몇 번 치료 후에 치료가 성공했다면 다른 항목에 대한 치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 항목에만 집중할 수가 없고 치료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한 치료가 성공하기는 했지만 이후로도 영원히 이 치료가 100% 성공한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해야 할 때 99.9%의 완벽함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속죄를 내줍니다. 알레르기가 치료된 그 상태를 100% 유지할 수 있도록 집에서 스스로 자가치료를 반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치료 중에는 물론이고 명쾌한 한의원을 졸업하신 후에도 제 손을 거쳐간 환자분들이 사고가 나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속죄를 내줘야 할까요? 어떤 질환군을 뽑아야 할까요? 이 알러지 치료가 100% 완벽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생명이 위험한 질환군입니다. 1차적으로 암 환자분들, 본인 암세포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되죠. 명쾌한 한의원에는 암수술 예정이신 분도 계시고 수술 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분도 계시고 모든 치료가 마무리된 후에 관리 차원에서 내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든 항암 치료가 끝나고 명쾌한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의 경우도 검사를 해보면 암세포의 에너지가 체내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수술로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를 뜯어낸 것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암세포를 제거한 것만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걸 수술한 의사분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남아있는 아주 미세한 암세포들을 죽이기 위해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암 그 자체보다 항암 과정이 더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항암 과정을 다 버티고 이겨냈는데도 명쾌한 알러지 검사 결과 본인의 암세포에 공명하는 에너지 반응이 또 나온다, 그 말입니다. 명쾌한 한의원에서는 환자분의 몸이 더 이상 암세포와 공명하고 암의 신호에 반응하지 않도록 에너지 차원의 교정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조직검사 때 뜯어냈던 본인의 암세포,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대여해 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암세포와 공명하는 신체의 에너지 신호를 잡아낼 샘플이 필요한데, 물론 제가 암 종류별로 바이아를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본인 몸의 암세포 그 자체가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의 암세포 자체를 바이알로 맞춤 제작하고 그 바이알을 이용하여 암세포에 대한 환자의 불쾌한 반응, 알레르기를 줄이고 더 이상 인체 조직이 암세포와 같은 파장으로 공명하지 않고 암세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암세포에 대한 과민 반응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으니 지난 영상을 참고하세요. 어쨌든 암세포에 대한 치료가 마무리되었고 지금 현재 암세포에 대한 반응이 환자의 체내에서 사라지면 한의원에서는 또 다른 항목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로 진도를 나가고 암세포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가 완결된 상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가치료법을 알려드립니다. 암 환자분들의 자가치료는 가능한 한 오래도록 다 나을 때까지 습관처럼 매일 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속죄는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암세포의 활동성을 제어하고 에너지 반응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속죄를 하는 것보다 몇 시간 걸려 명쾌한 한의원에 직접 오는 것이 쉽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억지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을 집에서 몇 번이나 실천할 것이냐의 문제는 본인의 수고로움과 부지런함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제가 속죄라고 부르는 것의 비밀이죠. 암 말고 이런 식의 속죄가 필요한 질환이 또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꽃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알레르기 치료의 최고봉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아나필락시스 환자분들을 관리하는 고충은 블로그에서 여러 번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치료는 치료 성공 후에도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알러지 치료에 성공하면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던 그 음식을 소량이나마 섭취가 가능하고 음식 조합에 따라 먹을 수 있는 품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양을 늘려가며 먹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그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가 성공했다고 하면 그냥 막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인처럼 아침, 점심, 저녁 때 끼니를 조리법을 바꿔가면서 아주 많이 먹으려고 덤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 그런만 애있는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겨우 걷는데 아기에게 100m 달리기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오랜 기간에 거쳐 걷는 연습도 하고 달리는 연습도 하고 더 빨리 달리는 연습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그 음식 하나만 치료하고 있기에는 치료해야 할 항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약간 먹을 수는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더 자주 먹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집에서 스스로 하는 셀프 마사지입니다. 제 경험상 이 과정을 열심히 하신다면 IG 클래스 3 정도는 수치를 제로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IG 수치가 제로가 된다면 의학적으로도 알레르기를 완치시켰다는 증명이 되는 셈이고 섭취량을 늘려도 좋다는 의학적인 진단을 받은 셈입니다. 아나필락시스 환자분들은 숙제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동안은 암환자 아나필락시스 환자분들에게만 숙제를 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암환자분들이 수술 후에도 암세포를 품고 사셨던 것처럼 비형간염이나 간경화 환자분들도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간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암환자분들에게만 숙제를 시킬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1월부터는 간경화의 프로토콜도 변경을 했습니다. 비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자가치료도 추가하기로 말이죠. 일반 병의원에서는 이 과정을 약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드시고 계신 빌리어드 같은 약물들이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나 평생 약을 드시면서도 비형간염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죽이지 못했으니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약만으로는 비형간염 바이러스를 다 죽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약을 계속 드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간경화에서 회복된 그 상태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비형간염 바이러스의 에너지를 자가치료를 통해서 제어할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 면역질환 환자분들인데요.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망가지고 있는 자기 조직 세포에 대한 공격 반응을 멈추라는 의미로 알러지 치료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과정을 100%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셀프 마사지 숙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의학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숙제가 필요한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오늘은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띄우는 영상입니다. 다음에 더 쉽고 평범하지만 명쾌한 한의원 말고는 감히 할 수 없는 신기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셀프 마사지를 시작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에게 필요한 에너지 정보를 맞춤형 바이알로 제작해서 드렸을 겁니다. 그 바이알을 꺼내서 손에 쥐겠습니다. 손에 쥐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양말에 넣거나 배꼽 위에 접촉해도 됩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